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초이님이 시선 집중 알람에 눈을 뜹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희나리님은 제 입에 한숨이 아닌 시원한 웃음이 있는 뉴스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소식이 있는지는 잠시 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뭘 확인해요? 없어요. 없어. 네. 6149님, 작년 12월 31일에 경비 정년 퇴직하면서 시선 집중도 퇴직하나 했는데 새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시선 집중에도 재입사합니다. 다시 듣게 돼서 반가워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미님. 아침은 쌀랑하고 오후는 더운 일교차가 심합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라는 인사 남겨주셨고요. 네. 명원섭님은 졸려요. 야간 근무 끝내고 시선 집중 생방송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주무셔야지. 주무시고 다시 듣기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건강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건강이 먼저시니까. 켜두고 주무세요. 네. 자장가라고요? 아니 또 어떤 순간에 또 귀를 끄는 순간도 있을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한번 가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들과 도시락 미팅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오픈이 됐으면 양당 원내대표를 어떻게 하면 대통령과 만날 것인가 거기에 제가 집중하겠습니다.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또 여야가 대통령과 국정 같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또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양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일을 우선 집중하겠다 이런 지금 발언인데요.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뒤로 밀렸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이런 현상이 정말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이자 피의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까? 어제 저희와 인터뷰했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제 그런 주장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일반적인 관측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제가 이 발언을 한번 맞세워 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방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부위원장으로 위촉한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신위로 해서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하고 존경받는 군 원로이신 우리 김관진 장관님을 모시고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자, 댓글 공작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하는 걸 넘어서 존경이라는 단어까지 쓴 마당에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야당 대표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이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장면은 아닙니다. 자, 혹시 이런 걸까요? 김관진 부위원장은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면 여기에는 또 다른 사례를 맞세울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은혜 홍보수석을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임명 시점에 김은혜 수석은 지방선거 때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경찰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발탁을 했죠. 그 발탁 시점에 김태효 차장은 군 기밀 문서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단지 한 번 만나 대화하는 것도 저하는 대통령이 수사 대상, 재판 대상을 중책에 임명한다? 이건 더더욱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잠정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안 만난다는 관측은 최소한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잠정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안 만나요? 그냥 싫은가 보죠. 그거 말고는 지금 다른 이유를 찾을 게 있습니까? 촌철님들의 의견은 조금 엇갈리시네요. 4522님은 대통령은 누구라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가 하면은 9849님은
뭐 일단 약간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대통령이 어떻게 만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범죄 혐의가 있는 거 아니라 수사 대상, 재판 대상을 그러면 왜 중책으로 발탁을 했냐고. 만나는 것보다 더 심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네. 근데 지금 원내대표 여야 원내대표 만나면 만날 수 있다는 게 지금 여당의 기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가 박광원 원내대표에게 좀 가르마를 타줘야 된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근데 이미 그 뒤에 장면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뭐 나는 상관없으니까 박광원 원내대표가 뭐 만나셔도 된다 이런 발언을 했었고 그런데 박광원 원내대표는 대표가 먼저 만나는 게 순서다. 또 그렇게 다음에 그렇게 받았죠. 네. 그러면 앞으로도 만나는 장면을 보기는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야당에서 뭐 가르마를 타고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어떤 그 심중부터가 좀 정확히 정리가 되고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설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먼저죠, 사실은. 네, 대통령실이 좀 더 설명을 해줄지 별로 시선 집중해 볼게요. 근데 안 하잖아요, 지금.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 의혹과 관련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SBS와 YTN 보도를 좀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보도가 공통점이 있는데 김남국 의원이 국회 회의 도중에 가상화폐 거래를 한 의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SBS. 올해 3월 22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위믹스 코인 매도 기록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난해 11월 7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위믹스 코인을 거래한 이런 의혹이 있다라는 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YTN은 지난해 5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를 거래한 의혹이 있다라는 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거의 공통된 지금 그 보도 내용인데요. 이 두 보도에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그렇다. 이게 SBS 보도고요. YTN 보도도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것으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 지갑이 아니라 그걸로 추정되는 지갑이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보도를 한 건데 이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먼저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만약에 이게 지금 잘못된 보도라고 한다면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먼저 거래 내역 밝혀라. 그다음에 지갑 소유 내역 밝혀라. 이 얘기를 제가 여기서 거듭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태가 김남국 의원 개인으로 국한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 전수조사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부동산 전수처럼 가상화폐 전수조사를 하려면은 이때 의원님들께서 모두 동의해서 동의서와 함께 모든 자료를 협조를 해서 했었습니다. 저희가 동의서만 제출한다고 해서 현재 있는 거래소나 이런 데에서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려면은 의원님 전체의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전수조사 주장은 여기저기서 나온 바가 있지만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뚜렷한 게 없었는데 권익위원회 말로써 어느 정도 정리는 됩니다. 조사 주체는 권익위로 잡으면 되고 국회의원은 개인 동의 서면을 써내면 된다. 아주 심플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할지 말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지점에 도달하면 기류가 묘하게 얽힙니다. 어떻게 얽힙니까?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어떤 말을 했냐면 제가 한마디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이란 게 선호가 있지 않느냐. 저희가 판단할 때 지금은 김남국 의원 관련 의혹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다. 입법적 불비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양당이 공히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먼저고 방금 말한 전수조사 부분은 이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여기서 입법적 불비를 먼저 신속하게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이 코인 거래 내역 같은 경우도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을 시킨다. 아마 이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여야가 잠정 합의를 봤다. 이런 보도도 어제 나온 바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이런 문제를 한번 짚어보죠. 김남국 의원 조사 먼저 하고
그다음에 코인을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을 시키는 그러니까 그 입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 게 지금 윤재혁 대표의 원내대표의 주장이잖아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렇게 하는데 못해도 몇 달은 걸릴 거다. 그렇게 시간을 늘리다 보면 다른 이슈가 2중, 3중, 4중으로 덮고 코인 논란은 쓰러져 버리고 전수조사 얘기는 쑥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아주 그 익숙한 장면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점 하나를 지금 제기를 하겠고요. 두 번째, 그 법을 바꿔서 국회의원 재산공개 대상에 코인을 포함을 시키면 국회의원이 전 코인을 가지고 있는지는 당연히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일정하게 조사가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재산 신고를 하는 시점에서 코인을 보유했을 때 얘기입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김남국 의원권이 계속 논란이 되고 파문을 빚으니까 어떤 의원들이 똑같이 코인 갖고 있다가 지금 후다닥 지금 팔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뒤늦게 입법적 불비를 해소한다고 해서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령 개정을 했어요. 근데 이미 손 털고 나가버린 상태면 그거 신고합니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밝혀낼 수 있는 겁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가 버린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수조사 얘기를 이렇게 뒤로 빼지 말라. 이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네, 서정식님 전수조사 합시다. 초롱님 전수조사 해야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전수조사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만 지금 벌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네. 과연 국회가 응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좀 전에 그 김남국 의원이 뭐 국회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코인에 여러 가지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셨잖아요. 앞부분에서. 네. 근데 민주당이 어제 자체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일단 계좌는 조금 들여다보겠다고 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이해 충돌 여부까지는 조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진상조사단 내에서 이견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이거는 빼도 되나요? 아니 그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오히려 거래 내역 조사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얘기 아닌가요? 네. 근데 왜 그게 이견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 그다음에 어떤 법안을 발의했고 어떤 법안에 대해서 표결에 참여했는지는 이미 다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사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언제 어느 정도의 코인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그럼 혹시라도 뭐 미공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용해서 그 코인 거래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더 직접적인 이해 충돌이 이 부분이겠죠. 그런데 그런 거라면 거래 내역 조사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내역 조사하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고구마 줄기 같은 건데 뭐 그걸 굳이 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지금 그 한국게임학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 입법 로비 의혹도 지금 좀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투자했던 코인이 그 코인을 만든 업체가 그 당시에 좀 국회에 로비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문이 굉장히 무성했었다. 그러면 그것도 조사해야죠. 조사해야 되는데 김남국 의원 이퀄 국회는 아니겠죠. 그럼요. 만약에 그럼 입법 로비를 했다면 김남국 의원한테만 한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래서 더 전수조사가 필요한 그러니까 것 같아요. 더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KBS가 보도한 거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말고 다른 게임 코인에도 지금 투자를 한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 도대체 코인이 뭐가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코인 엄청 많아요, 종류. 네. 아무튼 예. 네, 그리고 아무튼 이런 거 얘기와 그다음에 아까 상임위 중에도 또 위믹스를 매매한 거 아니냐라는 SBS 보도 그 얘기도 좀 해주셨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이해충돌 여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국회법의 징계 사유가 된다 또 이런 얘기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그렇죠.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국회법에 그러니까 징계 사유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아니 그 회의가 버젓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뭐 이래서 장관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코인 거래를 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옹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 본인이 조금 또 해명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SBS나 YTN이 보도했다는 그 지금 그 계좌의 주인이 본인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거래 시점은 이미 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코인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지갑 주소만 공개가 되면 그거를 따라서 블록체인 상에서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추가로 입장을 밝힐지 그 부분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김남국 의원의 SNS에 들어왔는데 아직은 해명글이 올라와 있지 않나요? 그냥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조사팀이 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최소한 민주당 조사팀에라도 본인이 그러니까 갖고 있는 코인이 그 전부 다 이거가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만 제출을 해도 거래 내역 추적이 또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부터 지금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 아, 저희가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화요일이었죠.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수조사 하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었던가요? 그런데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지금 오늘 여기서 뽑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전수조사하고 하자고 했던 국민의힘 의원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유상범 의원도 그렇고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윤창현 의원도 그렇고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원내대표가 왜 저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응? 오히려 의원들이 그렇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제기한다면 좀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받죠? 저는 그게 궁금하다라는 거죠. 네, 법안 논의하면서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오늘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눈길을 끄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제사를 누가 지낼 것이냐의 문제에 대한 판결인데 제사 주재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 이런 판결이었습니다. 네, 쉽게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형제간에 예를 들어서 합의를 보면 알아서 하시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연장자 마지가 제사 지내라. 남녀 구분하지 말고 적서 구분하지 말고 최마지가 그러니까 제사 지내라. 이런 판결입니다. 네, 뭐 누나들이 쭉 있어도 아들이 제사를 이어가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렇죠. 이 사건은 한 남성이 1993년에 배우자와 혼인해서 2명의 딸을 낳은 뒤에 2006년에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었는데 이 남성이 사망한 후에 이 혼외자의 생모가 남성의 배우자 딸들과 협의하지 않고 고인의 유해를 화장해서 안치시키고 딸들은 유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아들이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고 그래서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간 끝에 이런 판결이 나온 거라고 하는데요. 다수의 언론은 이것은 가부장제의 어떤 그 전통적 논리 이런 것들을 부정을 하고 성평등에 한 걸음 더 나아간 판결이다.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법원 관계자 스스로도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을 중시한 적장자 우선의 관념에서 벗어나 헌법 이념과 현대 사회의 변화된 보편적 법 의식에 합치게 됐다는 점에 판결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관성이 있는 판결이죠. 그 대법원 판결 가운데 여성도 종중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판결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때 상당히 이제 이게 큰 뉴스가 됐었던 건데 여성도 종중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이미 대법원에서 나온 마당이기 때문에 제사를 누가 지낼 것인가에 있어서도 아들, 딸 구별하지 말라라는 판결은 당연히 일관된 판결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가부장제의 어떤 이런 논리를 깼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실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복잡한 장면들이 연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가정사에 해당이 될 테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굳이 그러니까 그 사족 하나만 붙인다면 이 제사 문제가 분쟁이 되는 게 제사와 관련된 재산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사실상. 그런 점에서 그러면 재산과 연결이 되는 데에는 제사 문화라는 것도 있다. 뭔가 뭐 열심히 장 봐가지고 엄청 그 막 상다리 부러지게 지금 제사상 차려야 되는 이런 문제부터 우리 제사 문화도 좀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좀 첨언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